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피를 할 때 또는 넓이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넓이일 때 이런 식으로 1-x라고 해보죠. 아주 우리가 다루기 쉬운 걸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넓이를 하면은 넓이를 이런 식으로 n 등분 해가지고 n 등분 있고 아니어도 되고 조각을 낸 다음에 그러니까 얘의 오차들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n을 무한히 해버리면 이 조각내기를 무한으로 수렴시켜버리면 넓이가 실제로 이 원래의 진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넓이에 진짜로 수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0부터 1까지의 fx 하고 그 다음에 dx로 그때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한 듯이 이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듯이 이게 정말로 이 부분이 정말로 이게 0으로 수렴하느냐 이 남은 부분이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생각 없이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덕분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고 실제로 적분했던 거와 똑같이 나왔죠. 아주 좋았었어요. 게다가 이것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뿔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기둥들의 합으로 원기둥들의 모임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원기둥들의 모임으로 해도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이것이 파이 f 제곱 x 밑변 곱하기 그러니까 밑변의 넓이죠. 게다가 높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렴한 부분, 0으로 수렴한 부분, 그다음 0부터 1까지 해갖고 하더라도 그때도 나왔었어요. 뭐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의 부피라고 하는 것. 옛날에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해놓은 것들. 원뿔의 부피는 실제로 요거의 원기둥의 3분의 1이니까 네, 우리가 캠프할 때 해봤죠.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방법으로 하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을 하더라도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왜 이 건널비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계산해 봤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네, 18 바꿨고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계산해 봤으면은 알 거예요. 얘가 진짜로 SN을 바깥쪽에서 아무리 n을 무한으로 쪼개더라도 얘와 얘가 얘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산해 봤으면 알 거예요.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금 더 직관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답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은 계산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예.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넓이랑 한번 비교해 보죠. 넓이랑 한번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넓이가 처음에 이게 진짜 넓이라고 해보죠. 바로 이 부분이 진짜 넓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진짜 넓이라고요. 이 부분이. 예. 근데 얘를 우리가 한 번 쪼개기로 한번 해봐요. 한 번 쪼개기로 이렇게 봤더니 이때는 이게 오차가 바로 이만큼이죠. 오차가 이만큼. 그렇죠? 그러다가 얘를 이제 두 번 쪼개기로 해보죠. 두 번 쪼개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쪼개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차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죠. 아까 오차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오차에 비해서 이만큼이 날아간 거죠. 이만큼이 날아간 거죠. 자, 한 번 더 쪼개볼까요? 한 번 더 쪼개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쪼개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n에서 2n 조각으로 쪼갠다고 해보죠.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것처럼 한번. 네, 그래야 생각하기 쉽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요거만 남죠. 바로 이 부분만 남고 바로 이 부분은 또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속도가 네, 실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근사하는 속도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라기는 좀 그렇고 직관적으로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SN에서 SEN으로 갈 때마다 이때는 지금 넓이입니다. 그냥 SEN 뭐 N 플러스 1이라도 상관없고요. EN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S를 향해서 근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또는 이 말을 달리하면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오차 부분, 이 막대기 하나만 봤을 때 실제로 이게 덮은 부분이고 이게 오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M 부분과 이거의 오차 부분, 네, 여기서 SE는 넘어가면서 실제로 덮은 부분이 오차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내 말이 너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막대 하나를 봤을 때, 이 막대를 봤을 때 이게 덮은 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오차가 바로 이만큼이죠. 오차는 실제 덮은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자, 부피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정리해보죠. 똑같은 이야기를. 부피로 하더라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로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원기둥의 부피를 뭐 어떤 식으로 했다 그럴까요?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기둥의 부피를 했다고 해보죠. 부피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봐요. 네, 그렇다면 원기둥하고 이거는 지금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지금 면적이 아니고 그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바로 이 부분만큼이 지금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를 두 번째 조각으로 쪼개봐요. 두 번째 조각으로 쪼개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조각으로 쪼개면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런 조각하고 이런 조각과 이렇게 된 원기둥하고 이렇게 된 원기둥하고 이렇게 되는 원기둥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지금 부피가 날아갔기 때문에. 네, 부피가 통째로 날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를 이 원기둥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기둥 부분만 보면 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넓이에서 이야기했듯이 SN에서 좋아요. 뭐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이렇게 4까지 한번 4조각을 냈다고 해봐. 4조각을 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부분도 날아가게 되죠. 이 부분도 날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값하고 굉장히 근사하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입체로 봐야 됩니다. 입체로. 이렇게 보이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SEN으로 쪼개갈 때마다 또는 SN 플러스 1이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SN이 N이 무한으로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팍팍팍 줄어들어가는 거죠. 뭘 향해서? 그렇죠. 실제 S를 향해서. 아까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됐던 바로 이게 이 바로 부피 부분이죠. 이렇게 될 원기둥 부분에서 오차가 이만큼이었는데 오차가 이만큼이었었죠. 이만큼. 그렇죠? 오차가 이만큼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팍 줄었죠. 이렇게 팍 준 거예요. 이렇게 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날아갔던 거죠. 또는 얘를 방금 여기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실제로 넓이를 덮친 부분이 그 부피를 덮친 부분이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조각만 내보죠. 이 조각만 내보면 우리가 했던 원기둥의 부피는 이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다 물을 채웠다고 하면 이가 지금 가득 차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의 실제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오차가 나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귀퉁이 부분. 귀퉁이 부분이면서 이쪽에 이제 약간 이쪽이 약간 이런 식으로 위쪽 부분을 이렇게 약간 오차가 이 부분이 약간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 전체에 비해서는 이 오차 부분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넓이 부분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건넓이 부분은. 네, 칠판 좀 새로 가져올게요. 네, 새로 가져왔고요. 자, 다시 말해서, 네, 자꾸 미안했는데, 네, 부피에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원뿔의 부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원뿔의 부피를 어떻게 포착해요? 그렇지,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포착해서, 이렇게 한 번 쪼개기. 근데 이제 한 번 더 쪼개갖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이런 식으로 쪼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쪼갠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거의 부피에 상당히 자를 때마다 얘가 굉장히 이제 뭐 이번에는 뭐 4개를 쪼개 볼까요? 네, 4개로 쪼개서 뭐 이렇게 하나, 둘, 네, 이렇게 둘, 뭐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사히 간다는 소리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여백 부분, 바로 이 부분, 이 남은 여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덮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는 부분에 비해서 이 남는 부분이 그 영향력이 그만큼 팍팍팍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그런데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널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건널비란 못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보세요. 이걸 했을 때 보면은 이 원기둥의 건널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쪽에서 본다고 해요. 이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되버리냐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저 안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저 안쪽에서. 네, 상당히 차이가 나죠? 네, 얘를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펼쳐보면 원기둥은 완전히 평면 도형으로 펼쳐지죠. 공간에 있는 이 옆넓이 부분이 완전히 공간 도형으로 펼쳐지면서 얘가 바로 높이 바로 H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이 밑면의 넓이 부분, 밑면의 원주 부분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에 비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이 그림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벌써 감을 잡은 사람은 뭐 동영상을 껑충 뒤로 건너뛰어도 돼요. 아무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네, 얘를 약간 이쪽으로 치우고 이제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얘의 이 원 기둥 부분, 원 기둥의 첫 번째 바로 이 부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면의 직사각형으로 완전하게 대응하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를 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1-x 그래프니까 1-x 그래프에 지금 얘가 이렇게 옮긴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2파이 곱하기 2파이 곱하기 f의 그렇죠. x0 다시 말해서 1 바로 이 부분이 1이죠. 지금 얘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인 경우죠. 그에 비해서 실제로 바로 이 부분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바로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바로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의 원 기둥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높이가 2분의 1이고 이번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얘는 뭐예요? 얘는 2파이 곱하기 그렇죠. 파이 그러니까 f의 x1이죠.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 부분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렇죠? 바로 이 길이가 어디예요? 이 길이가 바로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바로 이 넓이와 이 건넓이의 차이라는 것이 현격히 줄지가 않았죠.
의미 있는 만큼 줄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뭐예요? 게다가 바로 이 부분의 길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얘는 지금 델타 x지만 얘는 델타 x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델타 x가 아니죠. 여러분이 델타 x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이 길이죠. 이 길이 비스듬한 부분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바로 뭐예요? 결국 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S에서 SN에서 우리가 뭐 SEN이건 SN 플러스 1이건 뭐 EN이건 N 플러스 1이건 이게 얘가 더 잘게 점점 잘게 쪼갤 때마다 이게 S로 팍팍팍 수렴하는 게 아니고 어떠하는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느리게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요것들 간의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 직사각형은 이 부분을 덮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덮을 거예요. 직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델타 x만큼으로. 바로 여기 델타 x만큼을 덮을 거예요. 델타 x만큼으로 덮겠죠. 네, 델타 x만큼 덮을 텐데 바로 델타 x만큼 덮은 만큼에서 바로 이 남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죠. 이 덮는 부분에 비해서 이 남는 부분이 상당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얘가 이거 할 때마다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2번 관점에서 보면은 안 그런다는 거죠. SN에서 우리가 이걸 쪼개기를 점점 뭐 2배를 쪼개건 또는 뭐 2배를 쪼개건 아니면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쪼개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채운 부분 이것을 n 플러스 1 해갖고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서 n에서 n 플러스 1로 좀 더 채운 부분에서 남은 부분, 이 오차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건널비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꾸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했는데 그럴 수 있고 이해 안 됐는데 제가 이해를 강요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식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러면 원의 공의 건널비까지도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